부동산은 무엇입니까? 가치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게 사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부동산 TV입니다. 19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짧게 브리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20일 12.16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고 2달여 만이자 문재인 정부는 19번째 대책인 집값 안정 추가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2.16 대책 이후 서울의 집값은 안정세를 보였지만 경기도의 상승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5개 구를 조정 대상 지역으로 신규로 지정을 했습니다. 신규로 지정이 된 곳은 수월의 영통구, 권성구, 장안구, 그리고 안양의 만안구, 의왕시 등이었습니다. 이들 지역은 비규제 지역으로 12.16 대책 이후 수도권 누적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된 배경을 그래프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주간 아파트 가격 변동률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투기 과열지구로 25개 자치구가 다 지정이 되었는데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거래량과 그리고 재건축 시장에 있어서는 급매물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2020년에는 이렇게 그래프가 하향세를 그리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주간 아파트 가격 변동률을 보시게 되면은 2020년이죠. 그러니까 올해부터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그래프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0.44에서 1.81% 상승을 했고 구리시 역시 상승세가 굉장히 컸습니다. 여기에서 화성, 용인, 그리고 안양, 의왕시 순으로 상승세를 보여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기도가 아니라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된 곳의 상승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원의 영통구입니다. 8.34% 상승을 했고 권성구는 7.68%, 장안구는 3.44%, 안양시 만안구는 2.43%, 의왕시는 1.93% 상승을 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은 즉 전월부터 소급해서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지역을 뜻하기도 하죠. 자, 이렇게 수원의 영통구, 권성구, 장안구, 그리고 안양의 만안구, 의왕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됨으로써 규제를 받게 됩니다. 규제. 이번에 지정이 된 수원의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그리고 안양의 만안구, 의왕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됨으로써 대출내, 바로 이제 담보대출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를 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3월 2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현행으로는 그랬습니다. LTV가 60%까지 적용이 되었지만은 앞으로 개선사항이 되었습니다. 개선이라는 부분을 보게 되면은 차등 적용을 시킨다라는 점이죠.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60% 단일 퍼센트로 적용을 시키는 게 아니라 구간별로 9억 원 이하분 LTV 50% 적용, 그리고 9억 원 초과분은 LTV 30% 적용을 시킨다라는 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렇게 조정 대상 지역은 50%, 30%이지만은 투기 과열지구 같은 경우에는 40%, 20%이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번에 5개 구도 역시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됨으로써 1주택 세대의 주택담보대출도 강화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이제 개선사항이 있는데 기존에는 그랬습니다. 2년 이내에 처분만 하면은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졌지만 개선사항을 보시게 되면은 처분은 물론이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졌습니다. 자, 이렇게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됨으로써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에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까지 지니고 있습니다. 자, 2018년도부터 시행이 된 자금조달계획서이죠. 18년도, 19년도에는 사실 예치금, 통장에 있는 예치금으로 집을 매수를 했다, 이런 식으로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써도 그렇게 세무조사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앞으로 더 꼼꼼히 살펴본다는 게 바로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에 따라서 단순하게 은행에 예치를 했다라고 쓰기보다는 정확히 근거를 마련을 해야 된다는 점이죠. 어떻게 이 자금을 마련을 했고 그리고 증빙 서류를 정확히 제출을 해야만이 세무조사 없이
매수를 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정 대상 지역의 규제를 한번 보니까 일단은 대출 규제가 있었죠. LTV, DTI 강화가 있었고, 그리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러한 배제 등의 규제가 있는데, 여기에서 양도세 중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매도하는 순간 매수가 아닙니다. 매도입니다. 매도하는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역이 규제 지역이냐에 따라서 바로 중과를 매긴다라는 점이죠. 10% 내지 20%. 이 부분에 있어서 착오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청약시장 역시 규제가 들어오는데, 바로 이제 첫 번째로는 전매 제한이 있겠고, 그리고 가점제 적용 확대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전반에보다 강화된 규제를 적용을 한다는 점이죠. 여기에서 이제 그 청약시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전매 제한인데, 이 지역은 1지역으로 지정이 되었고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를 할 수 없다라는 점 꼭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5개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됨으로써 풍선 효과가 옮겨가는 게 아니냐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11.16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상승폭이 컸던 지역들은 주춤한 사이에 비규제 지역으로 투기 세력이 옮겨가면서 주택 가격 상승률을 높였습니다. 물론 이 지역들은 교통적인 호재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제가 재미있는 표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표는 2019년도 전세 보증금 반환 대유 변제 현황입니다. 여기에서 경기권 건수와 변제 금액이 가장 많은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허그가 운영하는 전세 보증금 반환 보험은 세입자가 계약일 1년 이내에 가입을 하면 집주인이 전세 계약 만료 이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에는 허그가 먼저 보증금을 지급하고 추후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보증금 환수 상품입니다. 집값 상승 국면에도 갭투자에 따른 깡통 전세 사고가 적지 않다라는 의미인데, 향후에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로 인해서 집값 약세로 돌아가면 파장이 더욱더 커질 전망입니다. 그 피해는 세입자와 그리고 집주인 모두에게 돌아간다는 거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19번째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은 부동산은 무엇입니까? 가치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게 사실입니다. 또 특별한 이유 없이 한 지역의 아파트들끼리는 일정한 가격 격차를 두고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비규제 지역이라는 규제에 벗어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단기간 상승한 지역이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추경 매수에 따라 움직여 단기 투자하지 마시고 본래의 가치가 있던 곳으로 다시 눈을 돌리시거나 잠시 쉬어가는 타이밍을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TV였습니다.